고온에서 튀김이나 볶음, 구이를 할 때 나오는 연기를 조리흉이라고 하는데 암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종일 급식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여기에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실제로 급식실 노동자들을 조사해보니 10명 가운데 2명이 폐암 이상 소견을 보였습니다. 조보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구마를 튀기는 커다란 솥 위로 연기가 자욱합니다. 국을 끓이거나 밥을 볶는 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꺼번에 많은 음식을 만드는 학교 급식실에선 일상입니다. 이 안경을 끼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앞이 보이지를 않아요. 일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전판 앞에서 전을 붙이다가 호흡곤란이 와서 숨이 잘 안 쉬어져서 주저앉았었거든요. 창문이 있어도 무용지물입니다. 창문이 굉장히 작아서 환기를 시킬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다닥다닥 붙어있는. 높은 온도의 기름으로 음식을 만들면 이른바 조리흉이라고 불리는 연기가 나옵니다. 국제암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폐암으로 산재 신청을 한 사람은 79명, 이 가운데 50명이 인정됐습니다. 바로 옆에서 일했던 동료들이 폐암 검진을 받고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떠나는 모습을 보면 저게 내 미래일 수 있다는 불안감이 굉장히 큽니다. 정부는 지난해 이들에게 폐암 검진을 받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약 8천여 명이 검사를 했습니다. 이 가운데 1,600여 명, 20%가 폐암 이상 소견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건 작업장 환경을 바꾸는 겁니다. 환기시설 가이드라인에 따른 환기시설 개선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인력을 늘려 조리실에서 머무는 시간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네, 그 동영상 보셨는데요. 이게 얼마 전에 이제 JTBC에서 방송한 내용입니다. 학교에서 이제 폐암 발병하는 분들이 많고, 뭐 이것뿐만 아니죠. 근골격계도 많고, 그러니까 산재 발생이 심상치 않은 정도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동영상에서도 나오지만 실제 이 조리흉을 마실 수밖에 없는 어떤 현장에 우리가 근무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이건 역시 뭐 우리가 그러면 우리 어떻게 우리 피해 당했어요. 뭔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갈 거냐? 아니면 내가 일하는 내 일터를 우리가 바꾸고 바꾸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들을 정말 뭐 자리에서 끌어내리던 그러한 싸움으로 갈 거냐의 문제다. 지금 보시는 표는 최근에 이제 펫시티를 다 전국적으로 찍고 있잖아요. 이것도 우리 투쟁의 결과물인데 교육청에서 해준 게 아니죠. 근데 이제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지금 경북, 광주, 대구, 울산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 보면 한 가지 보시겠어요? 이제 경북 같은 경우는 검진자가 2,776명인데 이상 소견 117로 나왔잖아요. 이거 거짓 보고한 거예요. 예. 국회의원실에다 거짓으로 보고한 겁니다. 저 정도 검사 안 했어요. 근데 마치 저 정도 검사한 것처럼 왜 그랬겠어요? 이상 소견이 너무 높으니까 이걸 낮추려고 거짓 보고한 거죠. 다른 데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상 소견 비율이 27%, 대구 33% 이렇게 좀 나오고 충남도 30%.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상황이고 폐암 의심 사례도 8건, 뭐 10건 총 42건이 폐암 의심 사례로 나와 있고 이런 상황이죠. 매우 의심도 있습니다. 폐암. 그래서 울산 같은 경우에 2건, 대구 1건 이렇게 좀 나와 있고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표를 보면 더 확실한데요. 암 등록 통계라고 해서 보건복지부가 이제 통계를 낸 거예요. 그 밑에 보면 조 발생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폐암 발생률에 대한 이제 부분인데 몇 명 정도가 이렇게 발생되더냐 10만 명 기준으로 보면 37.4명 정도 전체 여성 기준으로 보면 그죠? 45에서 49세, 50에서 54 이제 연령대별 차이는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보면 37.4명이에요. 근데 급식 종사자의 폐암 의심자 기준으로 보면 검진자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722명, 10만 명당
종사자 기준으로 보면 446명 정도 된다는 거죠. 월등히 높아요. 특히나 검진자 기준으로 보면 거의 이제 20배 정도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 문제 해결을 하려고 이게 지난 9월 29일, 30일 요때 29일이네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학교급식 노동자 폐암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이게 국회의원실에서 했고 실제로 국회의원들이 나왔습니다. 심각한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걸 조금 이제 뭐 다르게 생각해 보면 만약에 교사나 공무원들이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폐암 유병률이 내지는 이제 이런 상황들이 검진을 해봤더니 이런 정도다 했을 때 어땠을까요? 거의 나라가 뒤집어질 수준으로 아마 그랬지 않았을까요? 근데 우리에 대한 관심은 사실 이제 되게 적었죠. 지난 몇 년간. 근데 이게 결과가 발표되기 시작하니까 엄청난 이 파장이 예상이 됩니다. 옆에는 이제 학교급식 노동자 토론회를 진행했고 저희가 15일에 이제 학교급식 노동자 대회가 있는 거죠. 이게 폐암뿐만 아니라 다른 산재도 심해요. 매년 이제 재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689명에서 2019년도에 1087명까지 늘어났어요. 20년, 21년은 왜 뭐 통계가 없을까요? 근데 좀 약간 의의가 별로 좀 없겠죠. 그냥 코로나다 보니까 제대로 이게 돌아가지 않았던 시기도 있고요. 그래서 보면 매년 이 산업재해가 증가하고 있고, 요 옆에 표 보면 산재 유형별 재해율 비교를 보시면, 그러니까 전체 노동자 대비에 몇 배 정도의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냐의 그 비율이거든요. 이상온도 접촉, 그러니까 고온이다 보니까 19.5배, 그러니까 20배 정도 되는 거예요. 넘어지는 사고도 한 4배 정도 되고요. 근골격계 질환도 한 5배 정도 많은 거예요. 일반 노동자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전체 재해율이 벌써 2~3배 정도 더 높은 거거든요.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이럴까 좀 보면 근골격계 질환만 보더라도 이게 보니까 1인당 급식 인원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근골격계 질환 의심자 위험도가 149명 이상인 경우엔 7.9배, 112.4명 이하인 경우엔 그냥 요걸 이제 1배라고 봤을 때 149명 이상인 경우에는 7.9배, 한 8배 정도 더 근골격계 질환이 많이 발생한다. 결국엔 뭡니까? 배치 기준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리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폐 질환도 너무 많은 인원의 어떤 튀김 요리들을 1명, 2명이 맡아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일이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옆에 집단급식소 1인당 식수인원 비교만 보더라도 어떻죠? 네. 공공기관 평균이 64명. 최근에 이제 연초에 군대에 너무 많은 사람을 담당하고 있다 나왔던 거 기억하십니까? 군대가 평균 75명이에요. 육군 기준으로 했을 때. 근데 우리는 146명, 한 150명 정도가 평균 배치 기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최근 국회 토론회에서 나왔던 게 한 87명 정도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뭐냐면 최저로 했을 때, 그러니까 그게 그 정도 적당하다가 아니라 최소한 한 87명 정도 수준으로 하는 것이 최저 기준이겠다라고 한 박사님이 이제 발표하시더라고요. 국회 토론에서. 이런 상황. 요거는 이제 급식실 직업성함 119에 접수한 현황인데요. 폐암 걸리신 우리 동료분들이에요. 동료분들이 상담도 하고 서류 준비도 하고 재해소자도 하고 그래서 실제 승인도 나고, 그래서 저기는 한 43명 중에 18명 산재 승인이 이미 난 거고 나머지 분들도 계속 이제 준비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그동안 우리가 알지 못했던 우리 동료들이, 그리고 우리들 스스로가 지금 폐 질환에 노출되어 있는지가 나오고 있는 거죠. 더
절망스럽고 분노스러운 것은 이런 거예요. 통계 수치는 이미 증명을 했어요. 뭐 올해뿐만 아니라 몇 년 전부터 권선중학교 폐암으로 사망하셨던 그 첫 폐암 승인이 났던 그 내용에 이미 나와 있어요. 한 명이 너무 많은 튀김 요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나와 있고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다. 그리고 환기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다. 원인은 이 두 가지거든요. 이 두 가지를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수치는 몇 년 전부터 나왔죠. 그리고 최근에 어떤 중간 결과 발표의 내용을 보더라도 일반인에 비해서 폐암 발병률 15배에서 30배, 일반 노동자들에 비해 산업재해 발생률 2배에서 3배, 타기관 급식실 대비 1인당 담당 학생 2배 이상. 이런데 교육청은 패시티 중간 결과 발표 노조에 숨겼고 수치까지 조작했어요. 이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주먹구구식 임금, 실제 학교에서 우리는 41%의 최소 구조상으로만 보더라도 41%를 담당하는 엄연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가 멈추면 학교가 돌아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는 이런 상황인 거죠. 아이들의 건강한 밥을 먹이겠다고 난립니다. 최근에 임태희교육감은 카페테리아를 얘기했죠. 뭐 그거는 뭐 하나 예에 불과하죠. 이전에 조례도 있잖아요. 친환경 급식 조례도 있고 친환경 급식 센터도 있고요. 경기도 뭐 그리고 각 지자체, 교육청 할 것 없이 건강한 급식, 좋은 급식 하겠다고 난립니다. 근데 건강한 급식 만들겠다고 우리 정작 만들고 있는 우리는 조리흉을 먹으면서 죽어가고 있어요. 더 정말 아이러니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건강한 밥을 먹인 우리 학생들이 특성화고 졸업해서 조리흉을 마시러 급식실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죠. 이거를 해결하지 않고 무슨 교육을 얘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서 두 가지 얘기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어떻게 투쟁해야 될 거냐에 대한 얘기예요. 불평등 사슬을 끊고 정체성을 찾자. 정당한 평가와 합당한 처우, 단일 임금 체계를 쟁취하자. 나와 동료의 목숨과 건강을 지키는 전면적인 투쟁에 나서자는 겁니다. 단순히 올해 임금 교섭 잘하자 아니면 지금 배치 기준 조금 어떻게 잘 해보자 이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우리의 정체성을 세우고 정당한 대우를 받고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찾는 그 투쟁에 나서자는 거예요. 이미 투쟁은 시작됐습니다. 저 사진이, 왼쪽 사진이 임금교섭 개회식 사진이고요. 오른쪽은 9월 27일 날 시작했던 연대회의 차원의 민주노총과 했던 단일임금체계 쟁취 2022년 집단 임금교섭 투쟁 선포 기자회견입니다. 요거는 이제 같은 날 전국에서 각 지역마다 연대회의 차원의 기자회견을 한 사진이고요. 그래서 앞서 이제 얘기를 다 드린 거고요. 그럼 어떻게 투쟁할 거냐? 다시 예전에 처음 뭔가 분노하고 이제 정말 뭔가 바꿔보자라고 했던 그 마음 있잖아요. 그걸 다시금 가슴에 좀 새기고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전체 직종이 단결해서 이 투쟁에 나서자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어서 이게 좀 우리들 뭐 집안 얘기만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주변 정세를 좀 잘 봐야 되는데 이제 경제 위기가 실제 이미 시작됐다고 좀 볼 수 있어요.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